민주당 일극체제의 불안 요소라는 이 글을 문화일보 이현종 기자 아주 훌륭하죠. 아주 논설도 잘 쓰고 시각이 미래에 이렇게 가 있는 분인데 이 훌륭한 기자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참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극체제의 불안 요소들 이겁니다.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일극체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불안 요소들을 아주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썼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쓴 겁니다. 야당 역사상 초유인 8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이재명 이기 체제가 출범했다로 시작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인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인 DJ도 이루지 못한 위협을 달성했다. 그게 뭐냐? 85%는 아무도 못했다 이거야. 자기 아버지격인 DJ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난 2022년 3구 대선 패배 이후에 5개월 만인 8.28 전당대회에서 얻은 77.7%보다 더 늘었다. 원래는 더 적어져야 정상인데 지지자들이 좀 더 빠져나가야 되는데 77.7에서 85% 압도적 지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DJ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 멋들어지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초반에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도 이재명의 김민석 후보 지지 한마디에 그냥 아예 6위로 낙선됐습니다. 아주 그냥 물을 완전히 낙지국을 먹였습니다. 예. 그의 이제 이재명의 발언이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개딸에 대한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딸이죠. 그건 자기들이 한 말이죠. 개혁의 딸 줄임말 개딸. 개혁의 딸이랍니다. 네.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친명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완전 친명으로. 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강한 영향력과 장악력을 가진 대표는 총재 시절에도 없었다. 예. 일기 체제일 때 그래도 반명 비명 의원이 꽤 있었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알죠? 유창훈 판사가 기각했을 때 영장 기각했을 때 그 앞머리 판결문 앞머리에는 영장 기각하면서 그 판결문 앞머리에는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이 김동연 판사가 이걸 맡고 있는데 김동연 판사는 좌파에다가 운동권입니다. 그는 이재명을 아주 잘 봐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정진상이 이 피고인이 왔는데 자기도 참고인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판사가 이재명이 판사한테 김동연 판사한테 뭐라 했냐? 제가 한번 이 정진상을 좀 안아도 되겠습니까? 안으시오. 그냥 세상에 재판정에서 피고를 갖다가 구속돼 있는 피고를 갖다가 안아주는 이런 총극을 벌이게끔 한 자가 바로 판사인 이 김동연 판사란 분입니다. 자, 이 판사, 예. 위증교사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심판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위증교사 이 혐의는 실형이 대부분이라는가. 실형이 한 50% 가까이 간다는 얘기 아시죠?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어떤 형을 나릴 것인가? 네.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한동훈을 딱 만나자고 하니까 한동훈에게 미끼에 딱 걸려가지고 회담을 한 겁니다. 거기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네? 거기서
자기가 대통령실에 얘기했다는 소위 2006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해달라 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으면은 같이 가서 또 계속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입을 닫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이재명이가 먼저 꺼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꺼냈다 이재명이가 물론 꺼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국회 차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대처하기로 했다? 그걸 또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말이죠. 개혁이란 개혁과제하고 이것을 갖다가 분별을 못하는 저 한동훈을 보면서 말이죠. 이것을 딱 해서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치게 한 겁니다. 아주 명료하게 이재명이가 머리를 잘 썼어요. 예. 한동훈이 급한 거 정치적으로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이재명이는 물타기가 됐죠. 이 선고가 다 줄줄이 선고가 있는데 물타기라고 국민들 보기에 젠틀하게 보이고 한동훈이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웃고 한동훈이는 또 고개를 삐딱하게 이렇게 요라 해가지고 좋아서 싱글벙글거리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바로 이런 야당 당대표. 결국 그의 수는 무지무지하게 센 수다. 자, 그러니까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친명으로 채워지고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강한 영향력과 장악력을 가진 대표는 총재 시절에 없었다는 바로 이 현종 논설위원의 이 말은요, 참 표현이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적절하게 했는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 체제일 때도 그래도 반명 비명의 의원이 꽤 있었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만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에 반명 비명 세력 토벌 작전에 들어갔다. 총선 공천 단계에서 전해철, 박광원, 박용진, 윤영찬에 대한 비명 행사로 대부분 장외로 쫓아내버렸다. 운이 좋게도 공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정담화에 잇따른 실책과 조국 대표 등의 등판으로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이재명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기 체제에서 대선으로 가는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셈이다. 그 누구도 이 대표의 권위와 위상에 도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이재명 이기도 시작과 함께 불안 요소가 널려 있다. 첫째, 경쟁 없는 대세론의 함정에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를 보면 과거 이해창 총재가 연상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7년 15대, 2002년 16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이회창 총재에게서 이 대표의 미래가 보인다는 견해다. 이 총재도 당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 상대가 없이 압도적이었다. 대선에서 석패한 것으로 따지면은 이 총재도 만만치 않다. 15대 대선에서 이 총재는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1.53포인트 39만 표 차이로 떨어졌다. 20대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차이로 불루를 삼킨 이 대표와도 꼭 닮았다. 이 총재도 대선 패배 불과 4개월 만에 명예총재로 복귀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다시 총재가 됐다. 이 대표와 꼭 닮았다. 이 총재도 세풍 총풍 같은 사법 리스크로 동생이 구속되고 이 대표는 부인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야당 시절 거의 5년 내내 제왕적 총재로 군림했던 이 총재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근본 이유는 상대 후보에 비해서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비슷하다. 예.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넘을 수 있을지 문제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에 2개 재판, 선거법 위증교사의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전망이다.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된다면 피선고권이 박탈된다. 국회의원 배지 땡강하고 날아갑니다. 네. 땡가랑 하고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갈까? 성남시로 아마 날아가겠죠. 네.
그리고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된다면 피선고권이 박탈되고 당은 대선 때 지원받은 423억 원을 내야 된다. 내야 되게 돼 있어요. 네. 참 423억 원을 토해내려면은 아주 상당히 아주 국고를 반납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민주당이 좀 힘들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의 이 여우는 말이죠. 어떻게 꾀를 냈느냐. 판사들의 재판부의 수건인 10년 만에 판사 10년 경력자들이 이렇게 판사할 수 있는 이걸 갖다 5년으로 줄였습니다. 5년으로 줄이다 너무 많다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줄이는 겁니다. 선심을 쓰는 거죠. 10년 수건을 도달한 이재명에 대해서 잘해주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잘해준다면 말이죠.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DK의 여신상이 이렇게 저울을 달고 있는 이것을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조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벌써 뭐라고 했느냐. 미증교사 혐의, 이 선거법 혐의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들 표현했다는 것. 이게 대부분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죄로 돌려요? 100만 원 이하로 해요? 두 개 다 1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거 한번 해보면은 그런 판결 나면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도 삼국지가 될 겁니다. 아마. 네. 대법원까지 시간이 있지만은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이재명은 또 당은 날벼락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회의론 확산에 촉매가 되고 금방 지지율이 땅밭으로 처박아 들어갑니다. 네. 총선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친문계가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됩니다. 셋째,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신네들은 지금 일극체제 민주당은 권력을 담당할 그런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시간은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의 나라를 맡겨도 될지를 심사하는 기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윤 정권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시작 이후에 국회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은 행패에 가깝다. 행패. 이건 완전히 깡패들이 하는 행패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문제의 책임이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 자신은 먹사니즘을 외치고 있지만 웃기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먹사니즘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말은 머리가 좋아서 잘 만들어내지만 먹사니즘이요? 제명이즘이냐 제명이즘. 일극이즘이야 일극이즘.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행동은 막사니즘 비아냥도 나온다. 막사니즘이 뭔지 아시죠? 막 사는 것. 첫째, 두 번째, 칼 막스, 막시스트들이 하는 막사니즘. 영어도 뭐 잘하지 못하는 이재명이가 무슨 또 이즘을 붙입니까? 먹사니즘이 뭡니까? 영어가 잘하면서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어 좀 잘하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를 줄 아는 정도 돼야 이게 먹사니즘이라는 이즘쪽 쓰는 거 아닙니까? 괜히 영어 쓰는 척 하지 말아요. 먹사니즘 뭐예요? 그러니까 막사니즘이라고 거기다가 이름을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요. 네. 이 대표의 최대의 적은 법원 판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사의 손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모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차로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 생명을 연장은 시켜줬습니다. 유창훈이가 연장시켜줬습니다. 유창훈은 자손 대대로 아마 그 이름이 영원히 아주 남을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두 번이나 기회를 줄지는 궁금하다. 원래 행운의 여신은 한 번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묘한 말을 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두 번이나 기회를 줄지 궁금하다. 이 말이 이현종 이 논설위원의 멋있는 대미의 말입니다. 이재명에게 행운의 여신이 두 번이나 기회를 줄지 궁금하다 이거야. 한 번은 기회를 줬다 이거야. 그죠? 유창훈이가 선사했잖아요. 행운의 미소를 탁 띄면서 살려준다. 근데 이번에 두 건인데 판결이 행운의 여신이 두 번이나 기회를 줄지 궁금하다. 이 말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